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동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죠. 5단원에서 거의 이제 5단원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두세 개의 주제만 하면 사회문화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할 건 뭐냐? 사회운동이라는 거예요. 사회운동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된 주제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새롭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뭐 어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요소는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출제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렵진 않아.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개념을 알아야 돼. 사회운동이 무엇인지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사회운동인지 아닌지를 개념을 우리가 해석해서 확인하지만 이게 어떤 사회운동이냐라는 것을 볼 때는 내용을 봐야 돼. 어떻게? 비문학 독해식으로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걸 개념만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사회운동이 아니냐를 먼저 개념으로 들어가 보고 그게 됐으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은 뭘 봐야 된다? 내용을 봐야 돼. 주로 내용.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사회운동의 의미인데 시민들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이에요. 말은 뭐 쭉 우리가 길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의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탁탁탁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뽑아보면 그 도대체 뭐가 사회운동이냐? 사회운동이 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조건이 뭐냐 말이에요. 일단 사회운동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 그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회운동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념, 이 목표를 우리가 정당화하는 신념, 즉 이념이나 가치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가치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자발적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국가 주도로 정책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도 어떤 정책, 뭐 우리가 무슨 캠페인 그걸 국가에서 주도하는 캠페인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고 지속적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집단적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조직적이라고 했는데 이 조직적이란 말은 좀 더 그냥 체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까. 그냥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운동에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이나 정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주도할 수도 있는 거야. 상관없어. 그 다음에 시민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나 국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개념이야. 일단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의 요건을 가지고 이게 시민운동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지. 먼저 개념적으로. 그래서 사회운동이네? 그러면 무슨 사회운동이냐라는 걸 보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제 보면 자 봐. 우리 막판이니까 빨리 가자고. 개혁이냐 혁명이냐 복고냐 보수냐 반동은 그냥 없다고 쳐. 그냥 반동이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야. 근데 밀어내는데 왜 밀어내냐? 밀어내고 복구하려고 하는 거냐? 복고 뒤로 돌아가는 거냐? 밀어내고 보수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두 가지 다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반동도 뭘 봐야 돼? 내용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개혁과 혁명인데 둘 간의 차이가 뭐냐면 혁명은 급진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얘도 급진이 될 수 있어. 뭐냐면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체제가 중요해. 그럼 체제가 뭐예요? 국가의 체제나 아니면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정권 교체 같은 거. 또는 공화국이 바뀌는 거. 아니면 그 왕이 바뀌는 거. 아니면 뭐 진짜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다든지 공화국으로 바뀐다든지 군주국에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공화국에서 다시 황제가 있는 제정으로 바뀐다든지 예전 프랑스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뭐 우리나라 같으면 4.19 이런 것들 있겠죠.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바로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었잖아.
공화국이 바뀌었단 말이야. 4에서 5에서 6공화국. 이거는 1에서 2공화국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 국가 체제, 헌법 체제도 바뀌고 다. 얘는 자, 그 질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체제는 유지된다. 그 사회 체제는 유지되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체제 일부인데 체제 일부란 말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 이 얘기는 뭐냐면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야. 그 체제는 있는데 그 체제 안에 일부 내용이 바뀌니까 일부 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체제가 바뀐다 이 말은 제도나 정책이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거,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개혁적 사회운동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 뭐 교육제도 변경, 뭐 정치제도, 뭐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권운동 이런 것들이 개혁적이고 내용을 봐야지 복고는 뭐예요? 회복하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 복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궁극주의, 나치즘, 왕정 복고, 왕정으로 다시 회귀, 돌아가자. 보수적은 뭐예요? 유지하라는 거, 변화를 거부하는 거. 뭡니까? 유지하는 거, 유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 대표적인 위정척사.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뭐라는 거? 거부하고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수적인 거야. 이건 뭘 봐야 된다고? 내용을 보라고.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지. 자, 이걸 개념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건 좀 더 개념적으로 봐야죠. 혁명과 예의 차이점 뭐다?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거다. 그 체제가 뭔지만 이해되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보면서 가볼게요. 문제. 첫 번째, 보니까 사회학적 개념인데, A가 사회학적 개념인데, 보니까 뭐예요? 아, 사회운동이네. 사회운동.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 나왔고, 혼자 하는 거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 신념과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속적 나왔고, 자, 그래서 집합적,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뭐 체계, 이런 거 목표,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예를 들어 보니까 왕정복고, 복고의 내용입니다. 인종차별, 철폐, 인종차별하는 제도가 있었겠지, 뭔가. 사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사회 변화,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 지배 집단이 아닌 피지배 집단 주체가 그럼 지배 집단이 아니는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피지배 집단만 한다는 얘기야? 아니지.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회 구성원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누구든 귀족이든 뭐 성직자든 시민이든 그 다음에 노예든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 자, 기억 사회 변화 해 안 해? 변하잖아. 바뀌잖아. 왕정으로. 인종차별 철폐하지. 그럼 어떻게 변화돼? 어떻게? 차별 안 하는 제도로 평등한 제도로 바뀌잖아. 둘 다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정당화는 이념이 있냐? 왕 중심의 어떤 이념. 왕이 중요하고 왕이 통치해야 된다는 이념.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이 통치하는 왕도 정치든 이런 왕이 통치하는 이념, 인종차별, 함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은 인종도 평등하다, 평등의 이념.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어렵지 않아. 맞죠? 어렵지 않아. 하지만 좀 몇 번은 연습을 통해서 풀어봐야 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보는 시각이 커져야 돼. 문제를 안 풀고 동영상이나 개념문제를 1000번, 10,000번을 들은들 좋은 점수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문제를 나중에 개념은 당연히 잘 정리되고 내 머릿속에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그걸 우리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개념이 잘 정리가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거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 때도 꼼꼼히 정리해가면서 찾아보면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찾아보는 동안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못 찾겠어. 그럼 진짜 내가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르면 왜 내가 못 찾는지도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좀 반성적,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공부할 때 올라가는 거야. 그냥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띡 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해봐야 잘해야 3등급입니다, 수능은. 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